34쪽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구체적인 예가 자주 출제가 돼요. 구체적인 예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 번 한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는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으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갑은 종전 소유자, 병은 현재 소유자가 될 겁니다.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냐면 이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소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우리 판례는 병을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요 갑도 을에게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뭐에 근거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설정 계약에 근거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말소등기 청구권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는 즉시 을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 라는 문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구에 근거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소등기 청구권이 갑에게 인정되니까 갑은 우리 판례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등기는 변제로 인해서 말소등기할 때는 이렇게 말소등기를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말소등기 신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 권리자가 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이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병은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갑은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죠. 따라서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등기 청구권이 없습니다. 갑에게는. 따라서 이 갑은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변제로 소멸될 때는 이때는 등기권리자가 둘이 존재하지만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원인 무효가 됐을 때는 등기권리자는 하나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했죠? 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이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과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이 넘어가겠죠. 따라서 10억 원의 채권은 병이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병은 양수인,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부르고 을은 채권의 양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되면 이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맞습니까? 저당권이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이 저당권 이자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두 번째니까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될 텐데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을 1의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됩니다. 저당권 소멸되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때 이게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의 명의로 회복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으로는 이 갑이 병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또 변제하라고 공시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말소 신청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것을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상 놓고 보면 얘 불이익이 발생하죠. 등기의무자.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얘도 불이익이 발생하죠.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그러면 을이 등기의무자냐 병이 등기의무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을은 자신의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넘기고 떠나갔죠. 떠나갔으니까 얘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는 누굽니까? 병이 등기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설정 등기를 말소하면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말소 신청이 이루어지면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말소 등기 등기 의무자는 을이 아니라 병,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겁니까? 갑이. 누구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까?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1번에 저당권 등기의 말소 나와 있고요. 거기 동글뱅이 두 번째를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때는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예전 소유자 갑, 현재 소유자 병 둘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같은 원인 무효가 원인이 되는 경우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죠. 현재 소유자만 등기 권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저당권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에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양수인만이 등기의무자이다.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라고 했죠. 이때 말소는 설정 등기를 말소합니까?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합니까?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건 아까 보신 거예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종전 소유자입니까? 종전 소유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아까 가등기.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2쪽을 보시면 등기의 대상이 물건 나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표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죠. 그러면 일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한다고 해요?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전부일 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또한 구분 지상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구분 지상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가 허용되지만
지분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건데요. 이 부동산은 갑이 4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 정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이 부동산이 무수히 많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이 점들을 확대하면 이거라고 했죠.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지분의 개념입니다. 모든 점들은 다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게 지분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분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이전시킬 수 있습니까? 있죠. 하지만 이 지분권자가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는 이 부분만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을병정이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B가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이때 이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비등기 의무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을병정 전원이에요. 등기 의무자.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이건 지분이 돼버리죠. 전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등기할 사항이 물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이것도 출제가 되는데 이 등기할 사항은 먼저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건물과 다시요.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질 겁니다.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 이렇게 둘로 나눠질 테고 토지 위의 정착물도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이때 토지는 등기가 가능하고 건물도 등기가 가능하고 정착물은 등기가 안 되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위의 정착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는요 외기 분단성, 세 번째는 용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외기 분단성은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돼요.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즉 건물이 외관상 완성될 걸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성은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 용도가 있겠죠. 용도 그 목적을 달성할 만큼 완성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합니다. 완성돼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을 보시면 터널, 앞뒤가 뻥 뚫렸죠. 따라서 외기분단성이 없습니다. 교량, 지붕도 없고 벽도 없죠.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토굴, 앞이 뻥 뚫렸죠. 외기분단성이 없고 또한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용도성도 없다고 봐요. 급유 탱크, 이건 바퀴 달린 걸 얘기하는 건데 정착성이 없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은 일시 사용, 가는 임시가고 선은 설치했다는 뜻인데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해요. 왜? 해체해서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착성이 없고 세 번째 방조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은 건물로 볼 수 없죠. 등기할 수 없을 테고 농지, 계량시설물의 공작물, 방수문, 장관 이것도 건물이 될 수는 없겠죠. 등기할 수 없을 테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거는 해체해서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정착성도 없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없죠. 용도성도 없다고 봐요. 등기할 수 없을 테고 지붕이 없는 공작물, 외기분단성이 없죠. 등기할 수 없을 테고 주유소 캐노피 뭔지 아시죠? 왜?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캐노피도 벽이 없죠.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을 테고 비닐하우스 이것도 언제든지 해체해서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착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조, 물 보관하는 곳이죠. 이건 지붕이 없을 테니까 외기분단성 없어서 등기할 수 없을 테고 오개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도 없고 벽도 없죠.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을 테고 양어장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존재하죠.
따라서 토지로서는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지만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 보죠.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보시면 6번을 7번을 보시죠. 경량철골조,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지붕이 있는 것과 지붕이 없는 것. 지붕이 있다면 외기분단성이 인정돼서 등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붕이 없다고 한다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은 지붕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상 관광 호텔용 선박. 선박이죠. 선박은 동산이죠. 네, 건물로 볼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 없을 테고.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 부분 이것도 등기할 수 없죠. 네, 표제부가 없고 갑부가 없고 을구도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을 테고 지하상가의 지하상가나 시장 건물의 통로, 복도, 계단, 변서 이것도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승강기, 발전시설 이런 것도 건물이 될 수 없죠.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하천. 하천은 이제 국유제가 폐지가 됐다고 했죠. 따라서 하천은 모든 등기가 가능해요. 다만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등기가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용익물권 등기와 용익채권인 임차권 등기는 여전히 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왜요? 이 등기들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해져 버리죠. 따라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방조제 이것도 도로 이건 지목이 존재하죠. 토지로서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이것도 제방이라는 지목이 존재하죠. 토지로서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건물로는 등기가 안 되겠죠. 유류 저장 탱크 이것도 땅속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것도 정착성이 있고 기름을 보관해야 되니까 외기분단성이 있을 테고 기름 보관용이니까 용도성이 있겠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사일러 이거는 곡물 저장 탱크라고 했죠. 이것도 유류 저장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갖췄죠. 비각은 뭐라고 그랬죠? 비문의 집이라고 했죠. 비문의 집이니까 이것도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갖췄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 이것도 등기가 가능하겠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죠. 이때 일반재산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하다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조적조. 조적조는 조는 맨 앞에 조는 벽돌이란 뜻이고 적은 쌓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는 만든이란 뜻이에요. 한자가. 그래서 벽돌로 쌓아서 만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컨테이너 구조니까 벽이 있을 테고 지붕도 갖췄네요. 외기분단성 있겠죠. 그리고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 갖췄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죠. 경량철골조,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여기 경량철골조, 철골로 지었으니까 정착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패널 지붕. 패널은 뭡니까? 널판지예요. 벽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지붕도 있으니까 외기분단성 갖췄겠죠. 그래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하죠. 표제부가 존재하니까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표제부 등기는 가능할 거예요.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 부속 건물도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이 갖췄으니까 부속 건물도 등기할 수 있겠죠. 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건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니까 표제부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 지하 주차장. 이건 가로 안에 있는 게 판례 문구예요. 전유 부분으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는 없으나 전유 부분의 부속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구분 점포. 집합 건물의 구분 점포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네. 여기에 1층은 101호, 102호, 303호. 그래서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층 같은 경우는 여기 2층, 3층은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 매장 또는 구분점포라고 불러요. 그런데 구분 건물로서 등기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죠.
그런데 이 평면 매장 같은 경우는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상 독립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까지는 보존 등기가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등기했냐면 여기 201호, 202호, 303호, 301호, 302호, 303호.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등기했냐면 공유 지분으로 등기했습니다. 셋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왜? 구조상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집권법을 개정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일정한 요건은 첫 번째, 판매시설이나 운송시설일 것. 두 번째,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세 번째, 여기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을 것.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팻말이 붙여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을 구비할 때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구분 점포, 평면 매장도 이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넘기겠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네. 이건 뭐 워낙 여러 번 해서 그렇죠. 네. 그만할까요? 답이 없네. 네, 물론 자유 아파트예요. 자유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여기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 불렀죠? 대지.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해서 대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건물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전유 부분. 두 번째 뭡니까? 공용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 전유 부분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면적이 존재하니까 표제부 있겠죠. 네. 그리고 소유권자 따로 있습니까? 네. 있겠죠. 따라서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구도 있을 겁니다. 저당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하게 돼요.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계단 같은 것을 얘기해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면적이 특정됩니까? 간만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면적이 따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갑구도 없고 을구는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또는 이 규약이 공정증서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면적이 특정되겠습니까? 특정되겠죠. 따라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죠. 저당 잡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한다고 했죠. 규약성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이건 어디다가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에 등기하는 겁니다. 표제부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등기해야 되는데 이를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당연히 표제부에 하는 겁니다. 누가 신청할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규약이 폐지가 됐다고 한다면 공용 부분이었던 것이 이제 다시 전유 부분으로 회복이 되겠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니까 이 구분 소유권자가 새로 나타나겠죠. 이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 취득하는 자가 무슨 등기를 해야 됩니까? 갑구를 만드는 등기 해야 되겠죠. 을구를 만드는 등기 해야 되겠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말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의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했죠? 먼저 천일동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표제부. 그 다음에 101호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그리고 102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쭉 가서 쭉쭉쭉 가서 303호에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죠? 9개. 그런데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입니까? 1개. 따라서 이 구분건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실질로 판단한다면 전유 부분마다 전부 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니까 이게 몇 세트가 있는 겁니까? 9세트가 존재하죠. 그럼 법적인 부동산 9개. 실질로 본다면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입니까? 9세트가 있으니까 9개의 등기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적용되는 것이고 실질이라는 문구가 안 나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또한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된다고 했죠.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작성이 되니까 303호를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들 겁니다. 갑이 보존등기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직접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표제부들도 갑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표제부 등기도 갑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는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까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제부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동시 신청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자주 출제한다고 그랬죠.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하죠. 여기서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 상단부에 기록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건물,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하단부에 기록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제목이 뭡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 표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 등기부니까 이 건물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빈칸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대지권입니까? 대지사용권입니까? 대지사용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야지만 대지권으로 바뀌고 대지권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는 대지사용권이라고 했죠. 이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 소유자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사용권이라고 했죠. 대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 토지지상권, 토지전세권, 토지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9명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율 형태로 존재하죠.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됐죠.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9분의 1이 될 겁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면. 그리고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을 테고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당연히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일 때는 9분의 1이 여기 등기되어 있을 테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여기에 등기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게 대지사용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 기록이 되기 전에를 대지사용권,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저기 토지 등기 기록 해당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죠.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3호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죠.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대지권의 표시. 그렇죠.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가 들어갈 겁니다. 대지권의 표시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들어갑니다.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표기할 테고 그 다음에 비율은 9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자가 신청을 했을 겁니다. 이때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어제도 했죠.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303호를 이전시킨다면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뜻이에요. 파란색은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를 대지권의 일체성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대지권의 일체성. 그렇죠.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워낙 여러 번 한 거라서 이때 여기를 보시면 이 아파트를 세운 건설회사는 갑이라는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이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3호를 누구에게 분양했냐면 을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해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 사용권 등기만 된 상태예요. 대지 사용권만 여기에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소유권 9분의 1 갑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 그런데 이 토지가 합병 절차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갑이라는 회사는 이 을에게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지만 이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합병 절차가 완료가 되고 지적 공부도 다 정리가 됐고 보존 등기가 돼야지만 이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해줄 때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대지사용권을 소유권으로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물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양자 이름으로. 그건 뭐 건설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이때 을은 무슨 등기도 같이 신청한다고요? 대지권 등기도 같이 신청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공동 신청이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을이 병에게 이게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나왔는데요. 을이 병에게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도 합병 절차가 완료가 안 됐고 지적 정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존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거 완료가 되고 지적 정리되고 보존 등기가 됐다면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의 상대방은 분양의 상대방인 을이냐 아니면 현재 소유권자인 병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누구랑 해야 될까요? 병입니다. 이렇게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은 구분 건물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얘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병과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이 병은 뭐도 신청할 수가 있다고요? 대지권 등기도 같이 신청합니다.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사용권을 사후에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거 필요 없겠죠?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30쪽에 1등기 기록의 구성과 내용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라고요? 9개.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라고요? 1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다만 실질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됐습니까? 적용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의 양식은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는데요. 특히 전유부분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유부분 표제부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맨 앞에는 표시번호, 두 번째는 접수, 그렇죠. 세 번째는 건물의 소재 지번, 번호, 명칭. 그런데 1001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일치한다고 했죠. 따라서 전유부분에 소재 지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레미안 아파트, 이것도 레미안 아파트니까 명칭도 안 들어간다고 했죠. 결국은 건물의 번호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에는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텐데 면적만 다르겠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다를 겁니다. 따라서 면적만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맨 앞에 뭐가 나오죠? 표시번호. 그렇죠. 그리고 접수칸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이 기타는 기타에 무엇을 기록한다고 했죠? 별도 등기. 기억나십니까? 별도 등기.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어디에 합니까? 토지 등기기록 해당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 폐지에 따른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는데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표제부에. 표제부만 있죠. 따라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그 취득자가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거의 다 지체 없이 해요. 왜?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의 취득. 이거 보시면 1번.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 건물에 관해서만 303호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현재의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누구랑 한다고요? 현재의 구분 건물 소유권자와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1과 2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는 동시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2번도 보죠.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나중에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자는 무슨 등기도 같이 신청한다고요? 대지권 등기. 그렇죠.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고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두 개의 등기는 공동 신청. 이거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거기 기타를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는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까?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접수번호죠. 맞습니까? 따라서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필요해요.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우열이 문제될 여지가 없죠.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표제부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의 목적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이 등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등기의 목적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에서는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세 번째,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표제부에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취지는 어디에 한다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고 했죠.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권 취지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표제부에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죠. 가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죠.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가등기 할 수 없을 겁니다. 표제부의 무효등기 유용이 허용됩니까? 이거 올해 공무원 시험에 나왔는데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죠. 그렇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표제부에 인정이 됩니까?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원래 용어예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력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 했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없고 뒤에 있는 게 좀 어려울 텐데 가처분,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신탁등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고생하셨고 지금 좀 문제를 좀 나눠 드릴까 생각 중인데 필요할까요? 네. 네, 20문제 정도 되는데요. 이제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통 6개 정도는 나왔어요. 여기까지 20문제 안에서. 물론 지문은 5개가 아니겠죠. 지문은 한 15개, 13개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테마를 정해서 출제되는 테마 정해서 20개를 정해갖고 거기서 이제 지문을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게 보통 이제 절반을 한 6개 정도를 위해서 만든 건데 작년까지는 보통 8개에서 9개는 적중한 것 같아요. 12개 중에서. 적중률이 좀 높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네, 메일을 보내시는데요. 제가 다 나갔던 자료예요. 여기까지 다 나간 건데 그걸 좀 압축시킨 겁니다. 20문제로. 근데 해설은 없어요. 정답만 있습니다. 한 메일넷. 그래서 오늘 한 거에서 거의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20문제 정도 그것만 꼼꼼히 보시면 절반 정도는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6개 정도는. 네. 서비스 차원으로. 요 칸이라는 건데요. KAHN. 네, 징기스칸에서 따온 거예요. 칸. 그 다음에 국어는 어디서 따왔을까요? 네, 은하철도에서 따온 겁니다. 일로 보내시면 제가 이메일을 쏴드릴게요. 네. 20문제고요. 페이지는 A4 용지로 10페이지예요. 네? 다 소문자예요.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거기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